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들어오는 조정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3개월 안에 또 저희 회원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슷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잘 또 극복해왔던 과정들을 복귀해 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도 진행하겠지만 시장 대응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또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지론이 항상 똑같습니다. 자, 코스피 두 번째 양봉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날을 기다려라 무조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을 헛되이 쓰지 말고 에너지 낭비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좌가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든 그때는 어쨌든 돈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반등이 올라올 때 또 강력하게 올라오는 것들도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말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한 10%, 15%씩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리바운딩이 나올 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귀신 헤레비가 와도 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기존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모두 싹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불가능하고요. 그럴 만한 시장 상황도 아닌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음번에는 어떻습니까? 상승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하고 올라가면 수익 내고 이런 과정을 갖다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눌림이 들어와서 물량을 늘려서 수익률을 조금 작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익을 만들어내서 또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면 되겠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대부분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현금 비중을 50% 정도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자금들 같은 게 약간 스트레이트 머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쫄게 되면 지금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쯤 매수를 할까라고 또 생각을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봉 들어오지 않으면 또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매수를 안 할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타임을 서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국이 된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구정을 앞두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월가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이고요. 3월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또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또 문제가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기업도 AI 동원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런 문제는 단순하게 다 해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되어져 있던 직원들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이익 좀 더 저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찐카든 아니든 간에 그런 흉내라도 내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AI 도입은 더더욱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쭉 보면 KPX가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투자가 좀 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뭐 닷컴 버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수익성이 안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해. 그건 맞긴 하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먼저 직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KPX가 갑자기 어느 날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잃어버린 것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때부터 뭐합니까? 돈을 갖다 추가적으로 땡겨와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수익성을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들이고요. 대부분 지금 전방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곳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정의 어떤 빌미나 이슈로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웃기지 않겠습니까? 나스닥의 기술주가 하락을 하는데 왜 원전이나 방산이나 이런 곳은 왜 하락을 합니까? 그거는 매크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뭡니까? 틀이 깨졌습니까? 깨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수급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들. 자,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다? 그냥 매크로적인 악재가 터진 것이다. 그러면 좋은 종목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기다리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전략을 갖다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에러가 터졌다라는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국채 시장이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뭐 미국과 일본이 동조해서 환율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 과정이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러냐? 시스템 에러라고 그러면 서로 공조를 안 하겠죠. 왜 문제가 터졌으면 일단은 자기 방어하기 바쁠 텐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제가 지론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드립니다. 코스피 두 번째 양봉. 사실 코스피 두 번째 양봉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S&P 500이나 나스닥의 두 번째 양봉이 나오면서 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과정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방송 시간을 제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불안감 이런 것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그널은 바로 이런 시그널입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에서 뭐 버블론이 돌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한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양봉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면서 자리 잡는 거. 사실 여기 시그널적으로 보면 뭐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여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1월달 효과까지 이렇게 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익을 못 낸 것도 아니고 낼 만큼은 충분히 내놨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여기 121 라인, 이 라인 근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처 하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상방에서 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은 뭐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악재를 터트린다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별로 그런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어떤 변수가 나타날 건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뭐만 본다? 예, S&P 500이나 나스닥에 두 번째, 양봉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 것들이 터지고 나면 한국도 조정이, 여기가 조정이 작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우리가 11월 달 같은 경우도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과정이 나타났고, 그래서 여기가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좀 상당히 많은 또 주가 상승을 또 나타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 보이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매수 세력은 언제 들어올까? 결과적으로는 말입니다. 누군가 시그널을 줘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들어오는 세력들은 외국인 아니면 기관일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은 지금 환율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야, 1430원, 40원까지 갔다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1470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방은 1490원대였잖아요. 그 정도 생각해 보면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좋은 종목을 갖다가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사실 웃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웃긴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14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합니까? 근데 또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를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양봉을 기다리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것도 15만 뭐 6천 원에 샀던 15만 1천 원에 샀던 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앞으로 주식이라는 건 얼마 정도까지 타겟팅을 해놓고 갈 수 있느냐. 그럼 그 마크로가 변화가 왔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매크로가 때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는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것들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거래하지 못했던 거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돌리게 되면 아주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좋게 보는 종목들을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선수들이 싫어할 만한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뭐 물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면 20개 중에 뭐 3, 4개 정도는 사실 뭐 섹터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종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 여러분 조선업은 나빠요? 그렇잖아요. 원전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다른 선수들이나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매크로가 양호하게 변화가 오되면 수급의 변화가 들어올 때 대부분 또 매수를 하고 들어올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갖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크지 않다.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홀드하면서 다음번 시점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다. 자, 그런데 기존에 투자자 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주 싸게 지금 보유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장기 보유하는 거, 2, 3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같은 변동성에서 그 사람은 어차피 안 움직여요. 그런 돈들이 중요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6개월 안쪽에 움직이는 자금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한 30분, 40분 걸릴 것 같기도 한데, 전 특집입니다. 장이 안 좋은 날, 이렇게 방송 오래 하는 것들은 대단한 또 어떤 보면 에너지와 용기가 또 필요하기도 하겠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자금 동향 흐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상단은 좀 막혔고 여기가 좁아들면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생각할 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점 구간이 4,955 이 정도 구간이었어요. 아마 오늘 여기 정도 찍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4,950에서 5,050 정도 사이가 낮은 구간에 공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월요일날 포지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포지션 찍히는 거 보면 이 라인에서 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무너뜨려 보면 지들도 손해인데 그걸 하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 환율이 딱 보면 오늘도 안 좋고 월요일 날 정도 안 좋은 거, 뭐 이 정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명절 앞두고 제가 다음 주 목금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마 그쯤에서 양봉이 처음 들어오지 않을까. 아마 다음 주 제가 생각할 때는 화수 목금 화수 목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요. 월요일 날도 그렇고요. 돈을 써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돈을 아껴두시면 좋죠. 돈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여러분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는 것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에요. 물건을 싸게 사면 싼 건 싼 만큼 가치밖에 안 하지만 주식은 싸게 사면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좋은 주식을 어차피 우리가 선정을 했고 그것을 싸게 산다는 건 그런 것들이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항상 장이 안 좋을 때 시장에서 대응을 잘해주고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실질 투자는 근데 원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가 이런 방송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장이 안 좋은 거 맞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장이 막 좋아질 때만 거래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날은 하루에도 막 7%, 8% 빠지는 날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가 리스크 해칭을 해왔어요. 현금 비중이 한 70%까지 갔다가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 수익 난 것까지 다 투자 자산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현금 비중이 사실은 지금 60% 가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수익 낸 것도 있잖아. 저는 수익 낸 거 계산 안 하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쿼터가 지나고 나면 조금 비중을 올립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실전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30%는 현금 비중을 무조건 유지하라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항상 3개월에 한 번씩은 데미지를 먹게 돼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잘 효율적으로 써나가는 것들. 근데 그 돈이 다 쓰레기같이 파킹해 놓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현금 집행력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주면 상당히 파워풀한 또 우리가 에너지를 발생한 돈은 이럴 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돈이 없어서 항상 뭐합니까? 예, 그렇죠. 예,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저는 항상 이 투자의 경험 속에서 찾아오죠.
뭐 방송에서는 뭐 현금 비중 뭐 20%, 10%, 뭐 90%까지 뭐 예를 들어 투자를 해도 가능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원래 주기적으로 오는 3개월에 한 번씩 조정. 이게 11월 중순에 와서 조정,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있었던 그 조정 기간 끝나고 나서 우리가 1월, 2월 즐겼잖아요. 그럼 2월쯤 정도 되면 와야지. 그리고 언제쯤 또 오겠어요. 3월, 4월 괜찮고 5월, 6월 달 그 사이 좀 한번 오겠지 뭐. 그리고 9월 달에 또 오겠지. 이건 기본적으로 퀀트적 베이스로다가 항상 존재하는 팩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안 오면 땡큐고 근데 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측을 하고 준비해 놔야 되는 것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전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주의를 하면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60일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손해가 난 적도 없고 아직도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절칠 종목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한 2, 30 가는 것도 나타나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만 당했을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들 제가 체크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손절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원래 트레이더들은 원래 그게 맞아. 저도 알고 있죠. 그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 일반 투자자나 직장인 투자자는 그게 될까? 안 된다는 거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기 첫 해년도에 다 경험을 했어. 그럼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쉽게 거래를 해 나가는 거. 글쎄, 저는 뭐, 이건 손절입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힘들게 이거 다 케어링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좋을 텐데 아마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이 안 좋을 때도 8할은 다 극복해내요. 나머지 2할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가면서 답이 나오겠지.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 시장은 상당히 좋다. 자, 도전 비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체크하면서 도전 비전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리가 이제 여름 되기 전까지 좀 즐겨서 여름 수익 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래요. 근데 다시 지금 조정 들어오고 있죠. 야, 좋은 또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사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우리가 시즌을 잘 생각하면서 거래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처음부터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QOQ 대비로 간다. 그럼 저점이 나타난 구간부터 그 후로는 어떻게 돼요? 꾸준히 물론 이렇게 파동은 있겠지만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는 거래할 수 있는 연애 종목이다. 하반기만 거래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했잖아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하면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죠? 월 구독료 베이스가 올라가는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져요. 그리고 거래처들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약간 또 제주은행하고요. 또 지분 투자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들도 좀 겹쳐서 같이 돌아가는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실적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 상당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저는 작년도 거 하고요. 그죠? 매출은 뭐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면에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여 갑니까? 자, 지난해 연초하고요. 올해 연초가 조금 더 넓겠죠. 왜 거래처는 늘어났으니까 10%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 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QOQ 대비해서 꾸준히 연말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꾸준히 연말까지 올라가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근데 4쿼터 지나고 나서 1쿼터에서 항상 꼬꾸라지는 거. 그래서 지금 아마 주가가 꼬꾸라지는 건 꼭 매크로 때문은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그때가 동사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미리 선반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야,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실적 발표 나올 때 거기서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지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해 저 2분기하고 우리가 3분기 가는 과정에서 요거 한 두 번 거래를 했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때는 저 1쿼터가 상당히 실적이 낮아요. 전 쿼터 대비 낮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또
고성장에 가니까 중요한 건 주가의 바닥을 잡는 거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고점 거래 중간에서 매수한 거는 되게 미련스러운 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와서 이 종목을 이야기할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두 달 안쪽에 공략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던 거고요. 자, 차트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아니까 이쪽 구간에서 실적이 좋든 말든 뭐합니까? 그냥 계속해서 상방으로는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점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적인 가격을 생각해 볼 때는 92,000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고점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쪽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보면 이제 QOQ 대비 떨어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아마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지난해 거래했던 주가 수준 기억하십니까? 예, 6만 원, 6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했던 거 그 전 차트도 이렇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 222평은 아래쪽으로 일단 내려와 줘야 돼요. 사람들이 그거 안 보거든. 저 QOQ 대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래? 이러고 다 던지고 이렇게 하겠지. 네, 그 수준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저게 아주 낮은 자리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AI 이슈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어디까지 내려올진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저런 포인트를 보고 65,000원, 7만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 그때는 매수를 해야지.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모아야 됩니까? 예, 222 기준으로다가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거래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기다리시면서 모니터 해보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거래할 때가 있고 안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4분기 때부터는 동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힘들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4분기 실적은 조금 그렇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원전 건설 관련된 이슈가 미국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자, 현대건설하고 물산, 삼성 ENC 뭐 이런 게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현대건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그죠?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치만큼이나 저는 앞으로 진행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발로 나타나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위치를 가리지 않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 그때는 매수를 하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럼 매크로 안 좋을 때 수급이 안 좋으면 귀신 하랩이라도 좋은 종목이라도 삼성전자도 눌리고 있는데 현대건설이라고 안 눌리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잡고 기다려주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좋은 종목을 갖다 우리가 준비해 놓고 그것을 매크로가 조정이 끝났을 때는 공략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브레이브 하트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요 전반기는 좋았다. 하반기 쪽에서 빌빌대고 사고도 많이 터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이던스가 좋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주 잔고가 상당히 빵빵하다. 앞으로 수주 들어올 것도 빵빵하다. 그러니까 건설주가 무슨 성장주는 아닌데 이게 YY 대비해 성장하는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 간만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반도체도 우리가 인프라 제공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처럼 건설, 원전 이런 것 다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80% 업사이드 나오는 그 관계로 주가도 저 정도 올라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목표가를 조금 더 우리가 높게 잡고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매크로 안 좋아서 이게 버텨줄지 안 버텨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뭐 2, 3일 정도 가면 이 라인까지 오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공략을 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 시장에서 아마 나와 있는 리포트들은 13장, 그죠? 여기 정도 찍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눌림에서 사주는 건 우리가 크게 뭐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 4쿼터, 1쿼터, 2쿼터 가는 과정에서 실적 가이던스 상당히 좋으니까요. 눌림 시 매수해 주는 가능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전기는 이미 지난번에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은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테슬라와의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조정시,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여기서 매수해서 요거 공략 장이 좋았으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 수익을 냈던 거 기억나고 여기서도 우리가 10% 정도 수익 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무조건 여러분들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다가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보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까? 예, 양봉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양봉 굳이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무조건 10% 비중 10%로 잡아주는 거로 종목별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매크로 조정이 좀 세잖아요. 언제하고 비슷해요. 이거 느낌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수들은 다 이렇게 보고 이 자리겠지. 자, 60일 라인 터치하면 선수들은 매수했다라는 기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이던스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60일 일평 터치하면 그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26만원, 이 정도 선대 들어오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1차 매수는 공략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비중 10% 매수하고요. 조금 하방 열어놔도 25겠지. 그 개념을 좀 생각을 해서 25와 26만 5천 원 이 정도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10%, 또 아래쪽에서 10%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매수를 잡아주는 쪽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매크로 추종이 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기다린 건 다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25만 원짜리는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정말 매크로가 악화된다 그러면 22만 5천 원짜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러려니 하고 또 그때 또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항상 하방을 열어두고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저 극간이 어떻게 돼? 10% 가까이 막 눌리고 그러는 것인데도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뭡니까? 한 방에 몰빵 투자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리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치 요즘 좋은 종목들이 많이 생겼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거래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파마 리서치가 최근에 조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쨌든 뭐 1차 출구 전략 다 진행해서 더 수익도 내고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동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4분기 때부터 계속 이야기 드린 내용이 있어요. 파마 리서치 제가 공부를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거 투자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지난 한 3개월 동안 계속 여러분들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출구 전략도 진행을 했고, 회사가 발표한 리포트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실적의 전체적인 그 가이던스가 그들이 변화했는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뭐 재고 정리한 것들 하고요. 일회성 비용하고요. 상여금 준 것 때문에 또 유럽 매출 조금 유럽 매출 이연된 거 그것도요. 이미 사실은 다 과거에 한 3개월 전에 2달 전에 다 가이던스 나와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떤 상상인 증권이 시작으로 해서 어떤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내놨는데 그걸 기준치로 해서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매출 들어오면 넌 어떡할 건데? 라는 저는 거꾸로 퀘스천 마크를 좀 던져보기도 했어요. 전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봅니다. 요번에만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봤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60만 원 정도는 뭐 리즈너블하다. 그 윗단은 뭐 사람의 수급이 좋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꾸 방송에서 LNC 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외 진출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유럽 진출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 여러분들 그거 신청해서 거기 나라는 EMA 이런 데 죄송 EMA가 아니죠. 유럽 의학협회 이런 데에서 허가를 받는 이런 것들 과정이 뭐 2, 3개월 만에 되는 겁니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나라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올해 신청을 한다고 해도 올해 내에는 되지 않아요. 국내에는 조금 뭐 비교 경쟁이 있겠죠. 근데 국내에서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화장품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스킨 부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래할 때 해외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때 밸류에이션을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가 잊지 말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래요. 상당히 낮은 비하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앞으로 나오는 가이던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 여기 대표님께서는 뭐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 한 3개월 동안 추정해온 내용 결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 제가 구체적으로 막 이런 내용들 설명드리고 싶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 설명드려봤자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저도 이거 좋아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기존에 이런 이야기들은 다 해왔고요. 매출 안 좋은 것도 사코타 안 좋은 것도 다 이야기를 해놨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들만 인지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표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가이던스 제가 아마 FN 가이드 것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3쿼터 대비해서 4쿼터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 그거 불량 제품들을 유통 안 시키고 회수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네, 그건 전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는 지금 가이던스 한번 생각을 해봐서 1쿼터에 제공한 내용들을 보면 이 정도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유럽 것까지 2월에 됐던 거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죠. 그러면 이 내용들은 어떻게 나중에 생각을 해줘야 될까? 과거에는 그게 된다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44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올 때는 목표가를 갖다 60, 70 놓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왜 그러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만 올해 내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기본적인 실적은 충분히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거래처가 한 번에 바뀌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 올해 1년치 같은 경우 또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계약을 해 나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포인트 두고 있는 건 국내 매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저는 별로 없어요. 해외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해외 매출 같은 경우가 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어쨌든 보수적으로 봅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하는 쪽으로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어쨌든 글쎄요, 오버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이거 새로 접근하는 건데 지금 우리 평단가가 4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지금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겁을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중이 이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종목별 비중으로 그러면 한 번 정도만 20% 정도 써주면 우리가 평단가 얼마까지 맞출 수 있게 이게 30만 원 가면 35만 원까지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 매출 가격 기준치로 제가 계산해 놓은 구간이 바로 여기 이 구간 여기였거든요. 제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EPS라든지 저 이익이 나오면 EPS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해보면 그리고 남도 조금 버블이 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한 7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PER 뭐 한 적어도 23, 4 정도까지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저까지는 볼 수 있는데 우리 그것까지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전 그렇진 않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쇼티지하게 되게 데미지하게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뭐 저기도 지금 뭐 매크로 관도 좀 더 하락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오늘도 뭐 6% 하반 숫자를 보지 마세요. 저 위치를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 위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 이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 왼쪽 하단을 보게 되면 직전 그죠? 한 7, 8개월 동안 가지고 있던 자금들 저 자금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면 저 갭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35만 원 정도까지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저 45만 원만 가도 여기에 여기 그죠? 여기서 여기만 가도
여기서 갈 것 같으세요? 안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것만 1차 상승, 리바운딩 구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또 수익 내잖아. 우리는 롱샷 스윙 거래 하는 곳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숫자를 너무 보지 마세요. 금액을 보지 마세요. 저 위치나 내용들을 보고 저는 숫자나 이런 것도 잘 안 봐요. 제가 저기 보면서 주로 보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격에 맞추고,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주면 답은 나오겠구나. 그럼 답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포지션을 두는 것들이지, 지금 내 돈이 뭐 마이너스 20이 15%야, 마이너스 10이야, 뭐, 이런 것들 저는 보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개념으로 다 주식 거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손실을 내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셔야지 우리가 좀 정상적인 우리가 거래해 나가면 즐겁게 투자해 나갈 수 있다. 하루 이틀 하는 거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 있고요. 늘상 여러분들 주식은 어떻게 돼요? 잘 또 안 좋을 때 장을 잘 또 우리가 잘 단돌이 하는 그런 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장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케어맨과 같이 하면서 즐겨 나갈 수 있는 어느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 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